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이번 정부가 2023년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E9 비자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2024년도 지금까지도 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시행하던 D2 유학생의 E9 비자로의 변경, 왜 진행이 안 되는가?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D2에서 E9 비자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왜 유학생에 관련돼서 특정활동 비자가 그 영역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영역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을 받고 더 좋은 강의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해 보면요. E9 비자 근로자로, 그러니까 D2 유학생이 E9 비자 근로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해외에서 EPS 토픽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이제 신규 입국자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초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국내에 입국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유학생들이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직 비자인 D10-1을 갖고 E9으로 하게 되면 비자 변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족한 고용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중요한 거는 2023년 작년 4월 3일에 이제 홍석준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들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한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송출국과 지금 이제 17개 국가죠. 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입국을 시켜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장님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서 취업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과 어업이고 일부 이제 단순 서비스업이라 이게 되는데 이게 E9, 5가 되는 거고요. 해당 근로자, 비전문 취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증을 발급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유학생이 뒤로 있는 사람이 구직 비자를 받아서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뭐 E4, 그 다음에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서 시간제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으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문 취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모가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유학생 중에서 전문 취업 사증인 E1부터 E7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어렵고요. 이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유학생의 수가 10,000명에 가까운 이제 7.13%가 불법 체류자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유학생이 D10-1으로 있어서 취업이 너무나 어렵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 체류가 많다. 그럼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D2 비자 가지고 있다가 D10으로 변경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라든가 토픽 4급 이상이면 이제 그 시간이 근로도 주 20시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라든가 토픽 5를 받으면 25시간 내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2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D10 1 비자를 사용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전문 분야인 E7-1 비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졸업자 졸업 예정자 중에서 국내에 취업하려고 하는 비전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학생들도 보면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한 6개월 가량 뭐 영접 같은 거를 좀 배우고서 실제로 이제 E7, 3로 이제 비자 변경하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D2에서도 이제 D10 1인 상태에서 일정 부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산업 현장에 가는 E9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취업입니다. 취업.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D2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이전에 D10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E9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가 학사 또는 전문 학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도할 수 있고 이제 E7, E9에서 4년 지나면 E7-4로 갈 수 있고 유일하게 국내대 유학생들은 그 조건이 되면 F7도 가능할 수 있게끔 예전에 광고를 했었죠.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접수를 이런 이제 법률안이 이제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자체 자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정부를 이송한 다음에 공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달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22대 국회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발의안이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갑니다. 폐기가 되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로나 이 부분은 솔직히 이제 폐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자, 유학생들이 가장 큰 건 유학생이잖아요. 유학생이 앞으로 이제 30만 명까지 늘 건데 그러면 유학생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유학생들에 관련돼서 취업 활동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정해야 될 것인가 조금 좀 안건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유학생이 D2로 있는 상태에서 부직 비자인 D10 1 비자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E7, 1, 2, 3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2에서도 이제 보건 분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병은 아니고요. 이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또 E7-3 같은 경우는 영접도 일반 가능하지만 첨단 분야에 어떤 거죠? 네. 첨단 분야 쪽에 뭐 뭐 제조업에서 근무한 그 부분들도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들이 참 들어가야 될 건지, 첨단 기술 분야의 제조업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E7-1 비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E7-1 비자. 특히 지금 E7-1 특정 활동 중에
전문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인력이 E7-1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15개의 관리자 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52개의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관리자 입종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문 인력인데 대부분이 이공계에 맞춰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뭐 인문사회라든가 과학 계열에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 여행 상품 개발이라든가 상품 개발자라든가 또는 뭐 해외 영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홍보라든가 마케팅 분야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공계가 아닌 비이공계, 이공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 가지의 E7-1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력들을 여기에만 한정 둘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자, 국내 전문 학사하고 학사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냐? 네거티브 방식의 이민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단순 노무라든가 또 청소년 위해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라든가 예를 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뭐 3단계라든가 그리고 뭐 당연히 GNI E7-1이기 때문에 80% 이거를 만족한다면 고용주의 신원보증 통해서 제가 볼 때는 E7-1 영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단순 노무 직종은 이제 뭐 간단하게 서류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년 위해 업종은 뭐 술집 같은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단순 노무 직종이거든요. 그 단순 노무 직종이 우리가 볼 때 H2 근로자가 이제 일해야 되는 단순 노무 직종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순 노무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 방식을 해서 여기가 단순 노무 직종이잖아요. 이 외에는 정말 E7-1으로 좀 비자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사무직 직원도 뭐 여행사라든가 그런 쪽에 만 빼지 말고 일반 사무직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네거티브 방식을 이용해서 단순 노무 분야하고 이제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위해 업종을 배제하고 조금 더 오픈을 해 놓으면 어떨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E7-1 비자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다만 여기에 이제 지금 67개 전문 직종이 있고 다만 이거 이외에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면 이게 뭐 끝나면은 바로 뭐 F2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네거티브 방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년을 계속 일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됐고 두 번째는 네, F2 7 비자 신청할 때는 어떤 추가 요건을 좀 더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석사라든가 또는 박사학위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예를 들자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로 시작을 했을 때 E7-1 영역으로 포함이 된다면 바로 F7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현행상.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퇴직을 하고 사직을 하고 다른 회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석박사에 관련돼서도 이제 F27에 대한 추가 여건을 좀 도입을 해서 바로 신청은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석박사가 할 수 있는 이제 F7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제한을 하고 3년 이후에 이제 F7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볼 때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지역 특화형으로 F2R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쿼터제인데, 이 쿼터제를 솔직히 저는 어, 연중 연중에 무휴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고,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쿼터 배정권을 좀 주고요. 그래서 이제 광역지자체에 쿼터 배정권을 좀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서 쿼터를 좀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모일 수 있는데, 또 이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F5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석사하면은 GNR 한 배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5년은 이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게끔 좀 의무적으로 좀 동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F2R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정말 1년, 2년 있다가 다 F5 비자 받고 원래 원 취지를 벗어나서 F2R이 아닌 F5로 변경하고 다른 비자로 가거나, 또는 소득이 되면 또 F27으로도 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여건들 때문에 그 F2R 비자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 또는 이제 정주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잠깐 내가 FTR로 갔다가 이제 뭐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해서 내가 GNI 한 배만 만들면 국내 석사 이상급들은 3년 또는 박사는 1년 이상 되면 영주권 받고 가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유학생의 중점을 맞춰져 있는 F2R 비자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무 기간을 무조건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근데 비자가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유학생들은 또 이렇게 F2R 가지고 있다가 또 D10으로 갑니다. 예. 이게 좀 이제 이 F2R 비자 만든 이 원 체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너무나 느슨하지 않나.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바로 F2R이라는 거주 비자 주고 배우자도 일할 수 있는 만큼 혜택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무 거주 기간들을 실제로 좀 적용을 해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게끔 좀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유학생들이 이제 F2R로 신청할 사람들 또는 이제 유학생들 가운데서 그러면 E7-1으로 가겠다. 전문 인력 중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E9 비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폐기될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들어와서 새롭게 진행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여기처럼 이제 D2로 가지고 네거티브 방식의 이민 정책을 활용을 해서 단순 노무 직종과 청소년 위해 업종을 배제하고, 다만 이제 F7 비자 변경할 때는 3년 정도의 기간은 필수로 가져가게끔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석박사가 이 지역에 이제 이거는 뭐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니까 예 바로 신청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검토하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F2R 비자가 이제 D2에서 가는 경우 아예 뭐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줄 수 있게끔 바뀌든지, 아니면 지역 특화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 다른 비자가 있어도 5년 동안 동결시키는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뭐 1년 또는 3년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진짜. 왜냐면 자,
F2R 가지고 있다가 국내 석사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E9도 석사가 가능하잖아요. F2R은 당연히 석사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정규과정인 토요일날 강의에 듣고 나서 석사 받으면 3년 있다가 지연한 한배 소득 때문에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런 5년에 대한 기간들을 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좀 동결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정책을 조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학생의 D2에서 E9 비자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제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폐기 수순을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올라가기는 조금 더 힘들 것 같다. 그 대신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관련된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 인구 감소 지역 이제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요거에 26조에 이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지자체장이 사증 발급할 수 있고 연장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 권한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F2R 같은 경우에도 연령 무위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유학생들의 의무 규정을 한 최소한 원래 설정한 5년은 조금 더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관련해서 E7-1 비자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이민 정책들을 좀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이 이제 30만 명 가까이 되면 문제는 불법 처리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동 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26조 사항들 이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여러분들 구독 계시면 벌써 지금 1,600명인데요. 예, 좀 5월 달에는 12,000명이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원래 제가 15분 전에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유학생들이 E9으로 할 수 있는 거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거다. 22대 국회에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고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 상의 26조 그 사항이 조금 더 강화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 주시면 더 좋은 강의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비사인크로의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인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